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우리의 남대문을 둘러싸고 일본에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터진 지진으로 일본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예외 없이 황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본의 IT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먼저 일본이 흥분할 소식이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일제의 흔적이 한국에서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일본인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1907년 요시히토 일본 왕자가 방한했을 때 일제는 대일본 제국의 황태자가 머리를 숙이고 문루 밑을 지나갈 수 없다는 이유로 숭례문과 연결된 성곽을 헐어버렸습니다. 성곽을 헌 자리에 도로와 전찻길을 내고 숭례문 둘레에 화강암으로 일본식 석축을 쌓았고 문 앞에는 파출소와 가로등을 설치했습니다. 2003년이 돼서야 일제가 1907년에 헐어버린 성곽을 숭례문 좌우로 10m씩 복원했습니다. 2008년에는 방화 사건이 일어나 불에 타지 않은 석축을 제외한 1, 2층 목조 누각이 대부분 전소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시민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라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일본인들의 행동이 한국인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불타버린 숭례문 앞에서 일부 일본인 관광객들이 활짝 웃으며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이 공개돼 많은 이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1934년 일제는 조선의 보물을 지정하면서 숭례문에 보물 1호를 부여했습니다. 일제가 숭례문의 가치를 평가했던 것이라기보다 편의상 1호를 붙인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 임진왜란 당시 왜군들이 숭례문을 통해 서울에 들어와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일제가 숭례문을 보물 1호로 정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해방 후 우리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1962년 시행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숭례문은 국보 1호가 됐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순환을 겪어온 숭례문이 1호라는 꼬리표를 떼게 됐습니다. 문화재청은 국보, 보물, 사적 등 문화재 앞에 붙는 번호가 문화재를 서열화한다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정번호를 없애고 내부 관리용으로만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0여 년 만에 일제가 붙인 1호 딱지를 떼게 된 것입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 시행과 함께 시작된 문화재 지정번호 체제가 60년 만에 전면 개편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일본에도 전해졌습니다. 일본이 번호 붙인 한국의 남대문 1호가 사라진 이유, 문화재 지정의 전면 개편. 이 기사에 달린 황당한 댓글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이 통치하지 않았다면 남대문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다. 도대체 한국인의 세계관에 있어서 인간 간, 기업 간, 국가 간 등의 관계에서 수직적 서열, 상하 순위를 매기지 않을 수 없다. 싫은 습성이다. 뭔가 거짓말을 필사적으로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우물쭈물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기사. 우선 알게 된 것은 이 사람들에게 문화재에 대한 의식이 없다. 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뿐일까? 사실을 숨기고 자신의 편리한 거짓말만 늘어놓는 건 전부터 알고 있었으니까. 일본이 관여했다면 한번 파괴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면 되는 것 아닌가? 나중에 문화재가 될 테니까. 이렇게 황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일본이 이번 지진을 통해서도 황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동일본 대지진 10주년을 앞두고 또다시 커다란 지진이 터졌습니다. 이번 지진을 두고 10년 전 지진의 여지인이라는 말도 있고 커다란 지진이 오기 전에 발생하는 전지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과 비교하면 정말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우선 7.3의 지진이 오고 이틀 뒤 9의 지진이 덮쳐왔습니다. 이것을 두고 일본 정부가 일부러 10년 전 지진의 여진이라며 축소 발표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많은 전문가들은 10년 전과 같이 초대형 지진이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상의 증거라도 제시해 주듯이 이상한 일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해변가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죽어서 떠밀려 왔습니다. 그 수가 셀 수 없이 많을 정도입니다. 해저의 플레이트 변화로 자극된 화산에서 발생한 유독가스로 물고기들이 질식한 것은 아닌가 하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예상들이 사실이라면 정말 커다란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지진이 발생하자 한국에서 걱정하는 일이 이번에도 예외 없이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또다시 떠돌던 루머와 차별 발언 엄청나게 확산. 어떻게 대처? 기사에서는 현재 일본에서 지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인종차별의 심각성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관동 대지진 당시 유언비어를 통해서 한반도 출신 자들에 대한 학살도 일어났는데 지금은 당시와 비교도 안 되게 정보의 확산 속도가 빨라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한국인과 관련된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우선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트윗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1923년 광동 대지진 당시를 따라한 어처구니 없는 행동으로 보입니다. 일본에서는 대규모 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예외 없이 한국에 대한 공격성 발언과 루머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더 빠르고 넓게 확산되고 있어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피해 지역에서 외국인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는 뉴스를 가지고 토구 가쿠인 대학에서 센다이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0% 이상의 일본인들이 믿었다고 답변했습니다. 2018년 7월 서일본 폭우 때도 화재 현장의 도둑은 중국인, 한국인, 제1조선인들이라는 가짜 뉴스가 퍼져나가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일본에서 한국인은 조롱의 대상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서 어떠한 사건이 터지면 사실과 관계없이 항상 놀림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이 한국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이 더 충격적입니다. 이 기사에 달린 댓글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규모의 현상을 미디어가 크게 다루어 사회 문제화하는 작전.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는 세계에서 자주 사용되는 수법. 거국적으로 전 세계에 일본을 헐뜯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인가?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는 당신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해. 아니, 지금 일본에 우물을 현역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SNS를 쓰는 세대인 일본인에게 물은 수도라서 원래 우물이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데요. 판타지 속에서 사는 것은 자유. 하지만 적어도 시대 정도는 생각해야죠. 아, 혹시 이 판타지를 생각해낸 것은 아직도 우물이 물 확보의 근간에 있는 것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분인가요?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지진이 터진 것은 13일 23시쯤인데 이날 아침 조선일보에서 15엔 50전을 연습하는 제1한국인이라는 컬럼을 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은 일본 정부도 똑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긴급 상황에서 그 나라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지진을 통해서도 일본의 후진적 IT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의 지진 상황 브리핑 모습입니다. 자료를 들고 설명을 하더니 갑자기 모니터 화면을 보여줍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종이에 한 장씩 출력해서 그것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캠으로 찍어서 손으로 일일이 종이를 넘기면서 모니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초에 작성한 파일을 바로 모니터 화면으로 보여주면 될 것을 종이로 출력하고 캠으로 찍어서 화면으로 출력하는 비효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봇 기술을 도장 찍는 기계 만드는데 사용하는 것 같은 비효율을 일본에서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일본 사회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